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성성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에 관한 단속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긴 한데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과태료가 어땠는지 한 번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이 공인중개사분들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자, 18조 이거 뭐냐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예요. 자, 뭐냐면 이거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긴 하는데 가격 등이라든가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과장되게 광고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를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해서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 이건 얼마다? 과태료 500입니다. 자, 이거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는 50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뭐냐면 이런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인터넷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을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공인중개사가 당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서류 제출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500이에요. 허위 과장 광고 500,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도 500. 그 다음에 또 역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뭐뭐 해라. 자, 이거 당신 허위 매물이니까 삭제하시오 라고 했는데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500. 무조건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따른 것은 그냥 과태료 500.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불응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전부 500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를 보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우리가 아니겠죠. 개인 공인중개사는 아니겠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정해서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거를 이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운영 규정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역시 400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정보망을 이용하는 기관이겠죠. 우리 개인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자, 말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많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 다 아시죠? 계약서 쓰고 나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쓰죠. 이제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자, 우리도 저희도 그렇지만 그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죠. 예컨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계약을 쓸 때 당사자가 안 오고 위임인이 왔을 때는 뭐 위임장이라든가 인감 이런 여러 가지 신분증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중개대상 그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고 그 기초자료를 또 이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지키지 않았다. 근거 자료도 없고 설명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다? 500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했다. 자, 근거 자료는 없지만 설명을 했다. 또는 설명을 했지만 근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절반인 250으로 감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전문 직종으로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변호사도 이게 보수교육 받는데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라. 이제 새로운 뭐 법제도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라는 의미에서 보수 교육이라고 해서 받게 하는데 그거를 부당하게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받으라고 하는 기간에서 1개월이 지났으면 1개월 이내면 20만 원,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30만 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50만 원, 6개월이 넘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안은 뭐냐면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끔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단속 나와요, 단속. 그래서 나와서 자, 계약서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계약서 딱 번호 갖고 옵니다. 계약서 제출하시오. 그 다음에 어떤 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소명서를 제출하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끔 한다든지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마다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온 이유는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위반 거래 행위를 했나 안 했나 그 자료를 조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구청에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단속 나왔을 때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 그런 경우에 200만 원 과태료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문 닫고 많이 도망간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기피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피. 도망가죠. 단속 나오는데 문 닫고 도망간 경우는 이 기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공제사업이에요. 공제사업은 자, 우리가 우리 보험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결해주고, 물론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생긴 책임보험이 있고, 당사자가 임의보험으로서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죠. 우리 자동차 보험은 그런 식으로 당사자는 계약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험 성격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제사업은 일종의 보면 상호보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의 성격 중에 예컨대 택시라든가 버스는 일반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자기들끼리 보험 형태를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상호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공제사업도 일종의 상호보험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공제사업에 관한 실적을 공시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개인이 아니겠죠. 협회나 이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 그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죠. 예컨대 자금 운영을 잘 못하고 있거나 그 다음 경우 업무 집행 방법이 좀 부당하거나 그 다음에 자산 예탁 기관이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바꾸라고 조치를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400만 원인데 이거는 누구다?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에 관한 업무를 하는 협회 관계 당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임원에 대한 제재인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러면 역시 임원에 대해서도 4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를 보면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는 이제 검사하고 조사랑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금융위원회는 공적기관이에요. 공무원이고 금감원은 반관 반민 형태인데 이거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면 금감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뭐 이제 각 은행이면 은행 이게 뭐 보험이면 보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자산운용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감독을 다 해요. 뭐 심지어는 또 이제 그 금융 관련된 회계 쪽 관련 것도 하지만 IT 쪽도 하고 또는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부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문 검사 인력들이 있는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에 협조 요청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가 뭐 준법 감독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사겠죠. 그런 장부라든가 이런 서류 등을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도 나가겠죠. 그런 경우는 검사라고 이제 하고 IT도 역시 검사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이제 금감원에 있을 때 금융기관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회계라든가 전산 쪽은 굉장히 저는 이제 주로 조사 쪽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사하지만 그쪽에 회계라든가 이 IT 쪽은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만약 금감원에서 이 협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100%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검사에 불응한 경우에 얼마다? 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와서 검사하기 위해서 보고 자료 제출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타를 보면 우리가 공익인 중개 사무소 등록증에 이거를 쉬운 곳에 사무실 가면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을 숨겨놨다. 그리고 게시하지 않았다. 그럼 뭐죠? 이거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를 보면 자,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하고 5개 광고에도 일정한 그 성명을 쓰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쓴 경우는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거는 보시면 되고요. 자, 하를 보면 중개 대상물 표시할 때, 자, 중개 대상물 표시할 때 괴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에 관한 사항. 자, 중개사무소는 뭐겠어? 중개사무소 상호.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뭐, 이제 명칭, 그 다음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물건에 관한 소재지, 뭐, 층호수, 이거는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국토부 고시로 나와 있는 일정한 사항, 5가지, 6가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반하면 얼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아까 허위 매물 표시를 하거나 광고라면 얼마죠? 500 했어요. 그 다음에 과장 광고 500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그런 내용은 허위 매물이나 과장 매물은 아니지만 그 표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고 보여지겠죠. 이러한 경우는 얼마다? 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고 됐어요. 요거는 큽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표시되면 안 된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자, 가격은 단일 가격이에요. 면적은 해배당 얼마. 그 다음에 전용면적, 그 다음에 공용면적, 전용면적 이게 표시해서 나눈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는 번지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동, 리까지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국토부 고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찍어드린 유튜브 내용을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쉬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해서 쉬는 거는 휴업이고 폐업은 나 더 이상 장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폐업하는 거죠. 그래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안 하면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2가지 종류가 들었어요. 첫 번째가 공제사업.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한 8, 90%가 아마 이걸 할 거예요. 공제사업이 있고 이보다 좀 싸운 서울보증보험인가에서 하는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쓰고 나서는 계약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공제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증서를 설명하면서 자, 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어서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1억,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사업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한강리증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2억이에요. 개인 중개사는 1억.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잘못이 있어서 만약에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먼저 받고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공제증서라든가 이런 걸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했다. 설명을 안 해줬다. 설명도 포함이 될 거예요.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
그러니까 공제증서를 주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혹시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부까지. 교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얼마다?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뭐 이건 다 지키고 있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30만 원 과태료. 자격이 취소되면 당연히 자격증을 반납하라는 거죠. 안 하면 얼마? 30만 원. 자, 등록의 취소는 뭐예요?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유효행위가 있어서 사무소를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50만 원. 개인의 자격증은 30만 원, 사무소 등록증은 5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사항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공부 삼아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건데 혹여라도 이걸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